안녕하십니까. 평택촌놈TV 봉천생 이강민입니다. 2023년 1월 2일 월요일 무료 야간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드디어 2023년이 시작됐습니다. 희망찬 새해가 밝았습니다. 작년에 안 좋은 기억들은 다 잊어버리시고 새롭게 활기차게 즐겁게 한 해를 맞이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올해는 어쨌든 작년보다는 분명히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요. 저 역시 굉장히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전체적으로 한 해의 흐름이 좋다고 해서 모든 달이 모두 좋은 건 아닙니다. 중간에 조정도 받고 그리고 흔들리기도 하면서 움직이겠지만은 아무래도 작년보다는 훨씬 더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또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 한 해이기도 합니다. 확률적으로 봤을 때 작년보다는 올해의 결과 지수대가 분명히 더 마무리가 높을 가능성이 크고요. 그리고 현재 예상으로는 그렇습니다. 지금 올해 흐름이 얼마 정도나 강하게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역사상 최고가를 다시 또 돌파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는 한 해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런 것들은 예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 중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가장 중요한 건 대한민국 주식시장의 주대가 굉장히 낮다는 거예요. 물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과거에 2000선대가 겨우 최고점을 기록할 때도 있었는데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 지금 지수가 낮다니,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미국 시장하고 비교를 해보면은 확연히 차이를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미국 시장은 엄청난 강세를 보였었고 그동안 강했었죠. 최고점을 비교를 해보면은 비교가 안 돼요. 그래서 한국 시장이 그만큼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더해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연준의 금리 인상의 속도, 그리고 크기, 향후의 연준의 움직임, 그리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여러 가지 이런 다양한 악재들이 믹스가 돼가지고 굉장히 좋지 않은 쪽으로 폭발력을 발휘했던 한 해가 작년이에요. 그러면은 지금 현재 주식시장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반영이 된 상태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구간의 작은 악재들이 나올 수는 있겠죠. 하지만 전체적으로 가장 중요한 시장을 움직이는 어떤 축을 분석한다 생각을 했을 때는 이미 시장은 하락할 만큼 충분히 하락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중장기적으로 아주 좋은 흐름이 나올 수도 있는 한 해, 그 시작점이 될 수 있는 해가 바로 2023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자, 저는 2023년에도 다양하게 분석을 하고 또 정확한 분석을 통해서 정확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게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올해 작년이죠. 2022년의 지수는 초반에는 하락 타이밍에 대한 부분이 미스가 있었기 때문에 상당히 고생을 했었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하반기부터는 지수 흐름에 대해서는 거의 정확하게 맞았던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최근에도 지수 흐름, 물론 지수의 움직이는 크기는 약간 다를 수가 있겠지만은 결국 제가 예상했던 흐름대로 움직였기 때문에 올해 전체적인 지수 흐름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분석을 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고요. 그렇게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정말 최악의 흐름이었었던 2022년이 지나갔습니다. 이제 2023년이 밝았기 때문에 힘들 내시고요. 그리고 또 즐거운 마음으로 열심히 하다 보면은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 역시 작년 말부터 하반기부터 굉장히 준비를 많이 했고요. 그리고 또 올해는 더욱더 즐거운 마음으로
그리고 또 정확성으로 보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올해가 시작이 됐습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어쨌든 함께 열심히 달려가실 분들 같이 합류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부터 잘 관리를 하고 열심히 대응을 하다 보면은 올해 연말에는 정말 활짝 웃는 그런 한 해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도 시황, 이슈, 종목 이런 순서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는데요. 시황에 대한 부분은 앞서서 중장적인 부분, 시황을 어떻게 보는지 긍정적으로 본다. 그리고 그 지수대는 최고점 돌파까지도 노릴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요. 물론 지금 지수에서 보면은 굉장히 까마득해요. 그리고 과거에 지수가 상승했던 걸 보면은 최고점까지 가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죠. 자, 그런데 그게 그렇게 어려운 일만은 아닙니다. 그리고 한번 흐름을 타기 시작하면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갈 수가 있어요. 단기적으로는 100단위를 한 번씩 넘어갈 때마다 고비가 올 수가 있겠죠. 조금씩 힘겨운 그 흐름 2300, 2400, 2500 이런 식으로 서서히 돌파를 할 수가 있겠지만은 특정 시기가 되면은 그렇습니다. 지수라는 게 자, 이렇게 힘겹게 가요. 가면서 돌파를 해주고 또 뭐 눌림목도 한번 주고 가면서 돌파해주고 또 눌림목도 한번 주고 그런데 어떤 특정 시기가 되면은 갑자기 이렇게 확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수나 종목이나 이런 흐름이 나올 수가 있다는 거죠. 어쨌든 올해는 자, 작년에 지수대가 2300을 이탈하면서 마감을 했지 않습니까? 올해 마무리 지수대는 최소한 최고점 근처 그리고 더 좋다고 하면은 돌파도 충분히 가능하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시고요. 자, 다만 종목에 대한 선택 그리고 구간별로 이 흔들림이 있었을 때 잘 대응하지 못하면은 거기서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엇박자를 타게 되면은 오히려 지수는 가는데 나는 수익은 하나도 안 나고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고요. 반대로 지수가 가지 않더라도 얼마든지 수익이 가능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가능하게 만들었던 게 저 같은 경우에는 2020년, 2021년 지수가 사실 흔들리는 구간도 많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2020년 같은 경우에는 초반에 지수가 급락할 때도 수익이 났었어요. 그러니까 지수가 반드시 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수익을 낼 수 있는 그 정도의 어떤 실력이라든지 또 대응 전략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어쨌든 지수나 시장의 흐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지만은 역시 시장은 한쪽 방향으로만 계속해서 가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구간들에서 잘 대응하지 못하면은 결국은 원하는 만큼의 결과가 나오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 부분들을 보충해주고 또 좋지 않은 것들을 상쇄해주고 좋은 것들은 더 배가시켜주는 게 전문가의 역할이니까요. 어쨌든 잘 생각을 하시고 판단을 하셔가지고 지금부터 또 합류를 하시면은 충분히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또 자신감도 있고 확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잘 판단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시황 자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코스닥은 모두 하락했어요. 연말에 하락 분위기가 그대로 이어지는 모습입니다. 단기적으로는 약한 흐름이 이어지고 있죠. 상당히 불안한 흐름이라고 생각을 하실 겁니다. 이러다가 저점을 이탈해서 계속 밀리는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시장의 흐름을 100% 예측한다는 건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은 변수라든지 이런 것들이 워낙 많기 때문입니다. 지금 시장이 흔들리는 것 여러 가지 측면이 있겠죠. 자, 한국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2조 원 가량의 지원 의사를 밝혔었죠. 그러면은 당분간 전쟁이 끝나지 않겠구나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거기에 대한 불안감 그리고 또 북한이 최근에 성명 발표를 했었죠. 남한을 절대적인 적으로 간주를 하고 물론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선전포고를 한 겁니다. 그래서 뭐 핵을 운영을 하겠다 그리고 핵을 기하급수적으로 늘리겠다 김정은이 그런 얘기를 했었죠. 사실 최근에 북한 그리고 김정은이 하는 행동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오히려 어떤 그 북한 정권의 수명을 더 짧게 만드는
그런 행동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자, 미국의 대통령이 현재는 바이든입니다. 바이든은 그렇게 미국의 어떤 국익이나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 사람은 아닌 걸로 보여요. 하지만 과거의 어떤 그 미국의 대통령들 부시라든지 또 클린턴 이런 사람들이 나오게만 된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나올 수도 있어요. 사람들은 잘 모르지만 클린턴이 북한을 과거에 공격하려고 계획을 했었다는 그런 얘기들도 들으신 분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어쨌든 미국은 미국의 국익에 반하게 되면은 절대 악으로 간주를 하고 완전히 괴멸시킬 수도 있는 그런 국가입니다. 그리고 사실 그 러시아라든지 또 이란 이런 국가들은 굉장히 좀 애매한 그런 상황이죠. 특히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미국도 어떻게 하기가 힘들죠. 왜냐? 핵이라는 엄청난 무기가 있고 나라가 워낙 넓기 때문에 사실 그 러시아의 모든 곳들을 미국이 전쟁을 해서 단시간에 모든 그 상황을 다 마무리한다. 굉장히 힘든 겁니다. 중국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자, 그런데 북한 같은 경우에는 나라가 굉장히 작아요. 남한 크기 정도밖에 안 되죠. 자, 미국이 맘만 먹은다고 하면은 순식간에 제압할 수 있는 그런 국가예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그런 발언들을 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한국은 지금 지정학적인 어떤 문제에 대한 그런 리스크, 불안감을 줄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나오고 있는 게 있어요. 물론 전쟁 가능성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 북한도 알고 있기 때문에 본인들이 어떤 행동을 취하게 되면은 정말 큰일이 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하기는 힘들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그런 것들이 지금 불안감을 주고 있고요. 가장 중요한 것들은 단기적으로 미국 시장이 흔들렸다는 거죠. 특히 나스닥 시장이 흔들리면서 기술주들의 움직임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이런 것들이 시장을 흔드는 그런 흐름들이 나왔고요. 한국은 단기적으로 이 흐름에 편승을 해서 더 약한 그런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수급적으로 봤을 때도 오늘은 역시 개인들이 매수를 하는 그런 흐름이 나왔어요. 자, 보시면은 기관이 대량 매도 또 개인이 대량 매수하는 그런 흐름이 나왔죠. 최근 보면은 개인들이 많이 매수를 했어요. 그동안 쭉 매도를 하다가 다시 또 매수를 하는 그런 흐름이 나왔는데요. 단기 매수가 나오겠지만은 결국은 추세적으로 봤을 때는 개인들은 매도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계속해서 끌고 가기에는 상당한 부담이 있죠. 왜냐? 제로금리의 상태에서 자금을 융통을 해서 운영을 하는 쪽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길게 가지고 가기가 굉장히 힘들죠. 특히 지수가 이렇게 흔들릴 때는. 그러니까 매도를 하는 그런 상황이 나올 수 있고요. 또 지금 금리가 워낙 높기 때문에 자금을 융통하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봤을 때는 기관이나 외국인들을 따라가기가 힘들어요. 자, 그래서 결국은 어떤 자금적인 측면의 움직임도 변화가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는 개인들의 이 매수세가 계속 이어질 가능성은 좀 떨어지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가장 중요한 건 단기적인 미국 시장의 움직임입니다. 미국 시장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오늘까지 미국이 휴장이기 때문에 특별한 움직임은 없어요. 지난주에 한국이 쉬는 동안 미국은 그래도 반등이 나왔습니다.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는 내일 장이 열리고 미국 선물이 움직이는 흐름에 따라서 내일까지는 움직임이 나올 가능성이 크고요. 이후에는 충분히 반등을 모색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이번 주 초반 일단 시작은 좋지 않았고요. 그리고 화요일 정도까지는 약간 좀 흔들릴 수 있는데 내일 장중 아니면은 수요일부터라도 반등을 해서 이번 주는 조금 반등 시도를 하지 않을까. 그래서 최소한 2250 위에서 마무리될 수 있는 그런 한 주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길게 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시장이 흔들리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1월 중순 정도까지는 시장이 좀 흔들릴 것이다. 그래서 그 아주 강한 흐름이 나오기는 어렵다 말씀을 드렸었죠. 그런 측면으로 보시고 대응을 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뭔가 또 변화가 있으면은 다시 또 전달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슈인데요. 이슈는 두 가지 이슈를 골라봤습니다. 첫 번째는 연준의 금리 부분, 그리고 두 번째는 러시아 전쟁입니다. 첫 번째 이제 연준의 금리에 대한 부분인데요. 연준은 올해도 계속해서 FOMC를 통해서 금리에 대한 방향성, 그리고 점도표 이런 것들이 발표가 될 거예요. 결국은 연준 인사들이 금리를 얼마나 올릴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한 얘기들이 나올 것인데, 가장 중요한 건 파월 의장의 발언이고요. 그리고 역시 물가지수가 어떻게 움직이는지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일단은 지금 6%대에 근처에 와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조금 더 하락해서 5%, 4%대까지 내려간다고 하면은 그때부터는 흐름이 완전히 달라져요. 금리의 인상 폭, 속도 완전히 다운될 거고요. 그리고 어느 시점이 되면은 금리를 다시 인하하려는 움직임이 나올 겁니다. 그건 아직까지는 좀 멀었고요. 아마도 올해 중순 이후, 빨라야 중순 이후가 돼야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시장이라든지 전문가들 이런 쪽에서는 이전부터 그런 얘기들이 나오겠지만은 연준의 어떤 인사들이나 파월 의장의 입에서 그런 얘기가 나오기에는 시간이 걸릴 거예요. 왜냐? 섣불리 어떤 발언을 했다가 예상했던 것과 반대의 상황이 발생을 하면 굉장히 곤란해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연준은 지금은 철저하게 물가에 대한 부분을 확인을 하고 나서 움직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면은 최소한 올해 중순은 지나야 그게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금리에 대한 부분은 아마 그때까지는 유지는 될 가능성이 상당히 커요. 물론 올해 금리를 1% 정도 더 올리겠다고 했죠. 그러니까 올해 초기에 초창기 FOMC에서는 두 번에서 세 번 정도 금리를 더 인상시킬 수가 있겠죠. 뭐 0.5% 한 번, 그리고 또 0.5% 한 번이라든지 0.5%, 0.25, 0.25 이런 식으로 세 번 정도 인상을 할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그리고 나서 이후에 어떤 움직임, 뭐 한동안 소강 상태를 보이겠죠. 그 흐름으로 쭉 가다가 금리를 인하하는 그런 기간이 오겠죠. 왜냐? 금리를 지금 충분히 인상을 시켰고요. 그리고 또 유가가 워낙 급등했던 부분이 또 조정을 받으면서 그런 부분에 대한 그 흐름 개선 이런 것들로 인해서 향후에 물가 지수가 조금 더 안정되고 지속적으로 하락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감안을 했을 때는 역시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크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자, 두 번째는 러시아 전쟁인데요. 러시아 전쟁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러시아 전쟁이 끝나게 되면은 시장은 정말 날아갈 수도 있어요. 굉장히 좋은 흐름이 나올 수도 있는데요. 지금 문제는 역시 젤렌스키 그리고 바이든입니다. 결국 바이든이 결정을 해요. 젤렌스키가 아무리 기를 쓰고 뭘 하려고 해도 미국에서 도와주지 않으면 끝납니다. 미국이 야 니들 알아서 해. 우리는 도와주지 않겠어. 그리고 다른 우방들도 이제는 더 이상 우크라이나 사태에 개입하지 않는 게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되면은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전쟁을 끝낼 수밖에 없어요. 왜냐? 지원을 받지 않으면은 완전히 괴멸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다른 국가들이 외면하게 되면은 그때는 끝난 거예요. 더 이상 도와주지 않으면은 우크라이나 자체적으로 스스로 뭔가 대항이라든지 또 전쟁을 치른다든지 이런 걸 할 만한 여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역시 러시아를 1대1로 상대한다는 건 불가능한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역시 지금 가장 중요한 건 바이든 그리고 또 젤렌스키 두 사람이 전쟁의 마무리를 결정을 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최소한 올해 상반기에는 어떤 시그널이 나오지 않을까. 그리고 뭐 빠르면은 물론 전쟁이 끝날 수도 있어요. 푸틴도 은근히 바라는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지금 그래도 어느 정도 좀 영타적인 이익을 본 상태에서 끝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상반기에는 아마 그 윤곽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요. 조금 더 기다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단기적으로는 미국이 지원을 한다고 그랬으니까 우크라이나가 더 격렬하게 저항을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우크라이나가 오판을 해가지고 러시아를 공격한다든지 그러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푸틴이 핵을 쓸 수도 있기 때문에 그때는 굉장히 복잡해지죠. 어쨌든
그 정도까지는 가지는 않지 않겠나 그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자, 다음은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무료 추천주죠. 현대모백스는 3,200, 2,900원 분할 매수 전략이었는데요. 오늘 거의 뭐 지금 2,900원 근처까지 왔죠. 이건 손절 10% 수익 20% 전략이었으니까요. 한번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세노텍 같은 경우에는 1,700원 1차 매수가 됐어요. 1,700원, 1,610원 분할 매수고 손절 5% 수익 25% 전략이니까요. 기준가 지키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동부건설은 지금 많이 하락했죠. 8,000원, 7,200원 분할 매수 전략이었는데요. 이 종목은 손절가가 왔죠. 예, 손절가가 왔으니까 뭐 손절한 게 맞고요. 자, 그리고 현대공업 이건 6,500원, 6,000원 분할 매수 전략입니다. 자, 6,000원 근처까지 왔었는데 2차 매수까지 하시고요. 손절 10% 수익 20% 전략으로 대응하세요. 그리고 이 종목은 좀 아쉬워요. 국제약품 지난주 월요일에 추천을 무료 추천주인데 거의 4,900원이 오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요. 그 다음날부터 조금 그 관련주들이 반등을 하더니 반등이 나와버렸어요. 결국은 조금 아쉬운 그런 상황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기준가가 혹시라도 온다고 하면은 매수를 해도 되는데요. 그 단기적으로 올 가능성이 좀 떨어지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저도 최근에 감기약 관련주 중에 한 종목을 추천을 했습니다. 이 종목인데요. 한국유니온제약이에요. 이 종목은 제가 6,600원에 추천을 했어요. 6,600원에 매수를 시켜가지고 오늘 플러스 30% 8,600원에 매도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절묘하게 가격이 왔어요. 딱 30% 매도가 되고 조정을 받았는데요. 조정 받으면은 다시 매수하자고 매수가를 전달을 했는데 매수가는 안 왔어요. 저는 그 대충 매수를 시키지는 않고 확실하게 조정을 받으면은 시키기 때문에 매수가가 오지는 않았고요. 이 종목은 또 관찰을 하다가 향후에 흐름이 나오면은 추천을 할 생각입니다. 어쨌든 단기에 그래도 짧은 기간에 30% 수익이 나왔고 또 뭐 매수 타이밍이나 이런 것들이 좋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무료 추천주 드리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안내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주식회사 평택촌놈 홈페이지입니다. 평택촌놈 검색하시면 들어오실 수 있는데요. 이렇게 뭐 이벤트 배너라든지 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설날 이벤트는 간단해요. 이건 설이 있기 때문에 추가일 2일을 지급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은 뭐 설이 있든 말든 신경 안 쓰고 뭐 그런 것들도 있겠지만은 저희는 항상 이렇게 설이라든지 추석 그리고 또 쉬는 날이 이렇게 길어졌을 때 추가일을 지급을 해드리는데요. 올해 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틀 동안 이틀에 추가일 지급을 해드리니까 설 신경 쓰지 마시고 결제하실 분들은 결제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어떻게 보면 좋은 기회가 오고 있는 거예요. 시장이 이렇게 흔들리지 않으면은 종목, 특히 중기 종목들을 매수할 만한 타이밍이 오지 않은 그런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데 이렇게 시장이 흔들리면서 또 종목들이 조정을 받고 이럴 때 제대로 세팅을 해놓고 길게 가져간다고 하시면은 굉장히 좋은 결과가 있을 거예요. 회비 이게 얼마 이런 것들이 문제가 아니고 운영하는 자금들이 어느 정도 되시는 분들은 정말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 회비 이건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큰 수익이 날 수 있는 그런 시기니까요. 잘 판단해서 결정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어쨌든 과거에 그런 광고 카피가 있었죠.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 자, 지금 이 순간, 지금 흘러가는 이 순간, 이 시기가 향후 10년의 삶을 좌우할 수도 있습니다. 올해가 그만큼 중요한 시기예요. 중요한 시기에는 전문가와 함께 같이 하시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특히 이럴 때 수익을 제대로 내야지 향후에 좀 시장이 흔들리고 좋지 않다고 하더라도 운영하는데 굉장히 여유있게 운영할 수 있고, 그리고 정말 이 평생 가지고 갈 수 있는 그런 수익이 날 수 있는 그런 구간이에요. 운영 자금 규모에 따라서는. 그렇기 때문에 잘 판단하셔가지고 현명한 판단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무료 추천주. 자, 오늘 역시 감기약 관련주를 가지고 와봤어요. 그 중에서 최근에 움직임이 있었던 종목
서울제약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 종목 오늘도 움직임이 나왔었죠. 오늘도 13% 정도까지 상승을 했었어요. 그리고 지난주 목요일에도 움직임이 있었는데요. 단기 흐름이 좋습니다. 그리고 일단 관련주들이 움직일 때 같이 움직이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조정만 받아준다면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종목은 어설프게 접근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시장이 또 뭐 흔들리는 그런 상황도 올 수가 있으니까. 그리고 종목들은 반등했다가 조정도 받고 하면서 순환매가 되는 흐름이기 때문에 무리할 필요는 없습니다. 기준까지는 달하겠습니다. 4,800원, 4,300원, 4,800원, 4,300원 분할 매수고요. 손절은 마이너스 10% 보시고요. 수익은 플러스 20% 이상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도 가격은 거의 최저가 수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충분히 매수해 볼 만한 그런 타이밍이고요. 그리고 시장이 움직인다고 하면은 바이오는 반드시 한번 움직인다고 말씀드렸었죠. 그런 측면에서도 좋은 종목이니까 기준가 오면은 한번 접근을 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2023년 1월 2일 2023년의 첫 번째 무료 야간 방송이었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평택촌놈TV는 유튜브에 다양한 동영상이 있습니다. 잘 활용하시고요.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